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4월 12일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그 11일 날 토요 주말 철야 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 날 그 일요법회 때 새말기 천일결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차로 100일 회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 특히 그 천일결사에 입지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결사 88일째입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법합시다. 부처님을 뵙는 길은 색신을 통해서 뿐입니다.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으로 돌아가면 부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8만 대장경을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효은 씨, 여기 부처님 공부를 하러 오면은 부처가 되고 싶다든지 또는 부처님을 뵙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뵈려면 어째야 뵙노? 이것이 아주 관건이거든.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 저기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가잖아. 그러면은 부처를 뵙는다. 나는 부처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가 된다. 보통 부처가 된다고 하지요. 나는 부처다. 나는 지금 중생이니까 부처가 된다. 부처를 뵙는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기 성관거사님 한번 여쭤볼까요? 부처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쉽게 그냥 소신껏 쉽게 딱 얘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부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일단 내가 중생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예, 중생에서 부처로 변하고 싶다. 변하고 싶다. 예예. 근데 지금 무슨 말은 없냐면은 부처로 변하고 싶은데 네. 중생은 알겠어. 중생은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중생이니까 네. 안 돼. 그럼 부처가 뭐냐? 부처를 모르고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부처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지금 부처를 뵙는다는 것도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뵙든지 안 뵙든지 수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뭐 부처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이게? 부처님이 온다는 것은 일단 생멸이 없는 그 네.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초롱이한테 안 물어보세요. 생멸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초롱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초롱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알아듣거든.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니도 모른다는 거야. 자, 우리 저기 황경식 거사님, 부처가 된다는 게 뭔 말이죠? 일체의 고통을 넘어서 예. 열반 행복한 자리. 그러면 또 이제 또 했나? 그러면 저기 고통은 본래부터 있는 거야? 고통은 어디서 왔으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나? 또 이런 말이 된다. 그죠? 그런 데 대한 정의가 돼야지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행복하고 싶다? 행복을 너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고통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나는 행복하고 싶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이 가능하냐? 처지가 자리만 물어볼게요. 부처가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모습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예. 그 모습에 알기 때문에 모습에 머물지 않고 분리 모습 생활 초롱이 알아듣겠어? 이 초롱이한테 물어봐야 돼. 초롱이 알아듣겠냐? 초롱이 알아듣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원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저기 청한이 한번 얘기해 볼까? 자성을 배발게. 초롱이 알아듣나? 자성을 되밟힌다는 게 뭔 말인지. 진정심 한번 얘기해봐.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를 우선은 믿고 그 다음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사실을 사실대로 봐서 보면 부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를 믿으려 믿을 수가 없네. 부처가 뭔지를 몰라서. 천연생수한 단어야. 부처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부처 되는 거예요. 성관거사는 어떻습니까? 그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 네. 중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네. 저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부처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이거 아는 것이거든요. 쉬운 말일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이런 말하자면 딱 중심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부처가 된다? 아, 부처가 되는 게 뭐요? 선언에 가면 부처가 된다 하고 자성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게 부처가 된다는 게 자성을 되밝히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 부처가 되고 자성을 되밝히는 게 뭔 말이 돼? 뭔 말이 돼? 내가 누군 줄 아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왔다? 수많은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방편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가나선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연불도 나오고 그죠? 절도 하고 무문관에도 들어가고 막이래. 우리 같으면 이 방편이 뭐지요? 새말귀죠.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새말귀. 그래서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하고 모습공식을 계속하면서 지도리공식의 그 공리를 모습공식과 지도리공식 하는 이유가 바로 공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새말귀로서 굴려서 내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따라. 우리 지금 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나? 누리의 진리. 백봉생이 말씀하시는 누리의 진리라고 해요. 누리의 진리. 이 누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리면은 바로 내하고 같은 거지요. 이 내가 모습이 됐든 몸뚱이가 됐든지 아니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됐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누리와 나는 둘이 아니라 왜? 나는 누리의 대표자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은 무엇의 대변? 모든 이 누리 전체 펼쳐져 있는 모든 모습의 대표가 내라 지금. 네. 그래서 더 나아가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지금은 몸뚱이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지요? 무엇에 의해서? 육근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색성양 미촉법 거기다 육식에서 그렇게 이게 어우러져서 뭐예요? 그게 낸 줄 알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육근 안이비설신의 에다가 육진경계가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거든. 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몸뚱이 변한, 그래서 능음경에 보면은 모든 번뇌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육근에서 온다. 또 모든 해탈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육근에서 온다. 능음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해탈과 번뇌가 둘이 아니야. 왜? 육근에서 번뇌도 일으키고 육근으로 해탈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이 이런 모든 색이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을 하지 말고 끌어안아라. 눈으로 보고 삼매가 뭐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로 듣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이렇게 이제 법문이 너무 높은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육근이면은 다른 말로 해서 몸뚱이에요. 그지요? 안이 비설신의가 뭐야? 총칭하면 뭐야? 몸뚱이야, 몸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 비설신의가 총칭을 하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해. 나중 가면 이것이 몸뚱이가 상당히 다른 뜻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고 그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처음에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는데 나중 가면 뭘? 육근이 눈이 변하고 올 것이다. 귀가 변하고 올 것이다. 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변하고 올 것이니까 이것과 되는 진이 육진, 색, 성향, 미축법이 다 변하고 올 것이다가 바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육근에 머물면 번뇌고, 그지요? 육근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해탈이라.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자꾸 하는 거예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어머, 처음에는 이런 몸뚱이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하나하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것. 근이 없으면 진이 있어도 근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다가 와버려갖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그 뇌과학자, 그분,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눈이 빛하고 딱 이렇게 봤을 때 망막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이. 근데 이게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망막이 뒤에 붙은 거야. 망막이 뒤에 붙었으니까 앞에 이제 눈이 있어. 눈에 이제 눈동자도 있고 뭐도 있으면 거기 수많은 세포와 수많은 혈관이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망막에 이게 다 비친다는 거야.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뇌가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것이 전부 다 진짜는 아니다. 이래서 여기서 뇌에서 걸릴 걸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 참 재미있는 얘기돼요. 그래서 다 걸러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인식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전부 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뇌의 해석.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변이 있죠. 입처가 있죠. 사람의 입처가 있고 고양이의 입처가 있고 바퀴벌레의 입처가 있어. 그럼 자기 입처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것이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해. 그지요? 또 없다. 이것도 있다 없다가 아닌 것이야. 자기의 그 입처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체유의법이 전부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해요. 망이라고 했거든. 망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허공 꽃과 같다는 것이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 과학도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다 알았다는 거야. 무엇이 일체의 모든 색이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그만 들으도록 이렇게 빈 것이다. 이걸 그때 바로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눈으로 보는 것에 전부 다 갖다 들러붙고 귀로 듣는 것에 전부 갖다 들러붙고 자꾸 머무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러면은 맞아.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제로 맞는 것이 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냥 그게 진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김대식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고 와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뵙는 길은 색신을 통해서 뿐입니다. 진짜 부처님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뵐래야 뵐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모습에서 나의 몸뚱이에서 부처님을 배워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내 몸뚱이를 냅두고 부처님 찾으러 쫓아다녀.
현 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부처님 하면은 내 색신에서 찾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 내 색신을 냅두고 막 부처님 찾으러 쫓아다녀. 부처님 찾으러 쫓아다니면 부처님 뵐 수가 있겠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맞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철옹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면서 부처 찾으러 쫓아다녀. 근데 부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왜 못 뵐까요? 네. 부처,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부처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인데 눈도 변하고 할 것이고 귀도 변하고 할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듣는 것이 있거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몸뚱이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면 보고 듣는 거 어디로 갈꼬? 초롱씨 어디로 갈꼬? 우리 죽잖아 다. 보고 듣는 거 어디로 갈꼬? 잘 모르겠지? 그렇지. 효원 씨는 잘 모르겠지. 이것이 인식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왜 그러느냐? 모습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돼. 늘 있는 것만.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생사가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어진다 해도 보는 자리, 듣는 자리는 없어질 수 있는가? 없어질 수가 없어.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 인식되기가.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 말귀로 자꾸 알아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변하는 건 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야. 아,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는 걸 확실히, 진짜로 확실히 알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변하는 줄 알아야 돼. 변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 확실히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것이 1번이다. 그렇게 해야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을 뵙는 길은 색신을 통해서 뿐입니다.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으로 돌아가면. 색신을 걷어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색신을 걷어잡으니까 이 몸뚱이를 걷어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몸뚱이 못 걷어잡어. 성광거사님 왜 못 걷어잡지요? 몸뚱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걷어잡을 수가 없어. 몸뚱이를 걷어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걷어잡는다 생각을 하면 걷어잡는다죠. 절대로 걷어잡을 수가 없어. 왜?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어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색신을 걷어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색신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색신에 머물 수가 없구나. 색신은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색신을 걷어잡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색신을 걷어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색신을 걷어잡으면 무엇이 되느냐? 법신이 드러난다. 법신은 걷어잡고 안 걷어잡고, 색신도 걷어잡고 안 걷어잡고 할 것도 없지만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지를 확실히 알면 법신은 드러난다. 그래서 법신으로 돌아가면 부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우리가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인 도리를 안다. 하나인 도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인 도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둘러보면은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 외에는 팔만대장경을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삶아 먹어도 안 되죠. 왜? 몸뚱이 내다 하고 계속 경전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가능하지를 않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경전을 읽고 해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 Y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효은 씨하고 지금 소롱 씨가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원노트 한번 써보자. 감사노트 써보자. 한번 써보자. 우리 시작 한번 해보자. 수없이 와서 듣고 또 듣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게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요. 6개월 내지 1년 걸려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한번 해보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 일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예불 드리고 해보면 알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짐작만 하죠. 그렇겠지. 근데 늘 얘기하지. 세상에 노하우 없는 것이 없다고. 세상에 노하우 없는 것이 없어요. 해보면 직접 경험을 하면 그 안에서 본인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원노트 한번 써봅시다. 원노트 한번 써봅시다. 자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Y에 대한 답이거든. 왜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what과 how가 나와버려. 무엇을 그러면 나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 원이라는 그 Y라는 이것은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제철 가면 용광로 있지요? 포항제철 용광로가 있어요. 이 포항제철 용광로는 2500도씨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한번 불 딱 떼면은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가 필요할까요? 천홍씨 뭐가 필요하지? 2500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연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이것이 석탄이 됐든지 전기가 됐든지 핵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 가스가 됐든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2500도를 유지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용광로에 딱 들어가면 불순물이 섞인 모든 것이 싹 들어가면 싹 녹아버려. 녹아서 그 물이 잘 돼서 나와. 그죠? 철물이지. 거기 철물. 싹 재련이 돼버려. 철물이 돼서 나온다. 철물이 딱 돼서 나오면 이걸로 뭘 만들어요? 쇠파이프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뭐냐? 철도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또 광 케이블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기계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온갖 거를 다 만들어. 이 철로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죠? 온갖 모습을 다 만들어요. 무엇에서? 이 원에서. what, how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광로를 2500도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야? 원이야, 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죠. 열정.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Y를 확실히 답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을 계속 끓이느냐? 용광로를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으로만 맨날 쫓아가니까, 먼저 쫓아가니까 이게 길게 못 가. 조금 하고 나면 또 이건 자꾸 변하거든, 그지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만 확실히 Y가 돼 있으면 무엇이 what, 무엇이 오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지금 Y의 기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온갖 이렇게 일이 다 벌어져. 이걸로 세상을 뭐하게 한다? 참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런 걸 폭탄도 만들죠.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요새 막 종교 분쟁이 나서 사람도 어마어마히 죽고 그러는데 좋은 일에도 쓰고 나쁜 일에도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 Y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법을 일으켜요. 이 원이. 그렇죠? 수많은 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보살님이 뭐라고 하느냐?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하거든. 상구. 위로는 뭘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그렇죠? 진리를 구하는 거지요. 또 하화. 아래로는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이 화자 맞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해. 이게 보살들은 목적이면서 목표거든요. 목적이면서 목표예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 모든 보살들이 숨 한 번 쉬고 밥 먹는 거, 걸어가는 것도 전부 뭐?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하는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면서 목표가 돼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를 가는 힘을 상실해버려. 내가 저기 100m를 뛰어야 되는데 100m 저기 딱 가면 말하자면 그 100m를 뛰어가야 되는데 거기 목표물이 분명하지 않으면 뛰어가다가 숨 차면 어떻게 해요? 막 하지 말아야지. 이래. 그런데 내가 분명하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 목표를 세분을 해서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세분화하면서 뭐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이거 그거 할 때 모든 국가를 운영하든지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지 우리 또 누구야? 진정심처럼 자기 사업을 하든지 그지요? 빵가게를 운영을 하든지 저처럼 여기 오면 선원이지 선원을 운영하든지 집에 가면 가게지요. 가정을 운영하든지 하는데 그 무엇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이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고 이것밖에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언을 여기 제일 먼저 그 선언장으로 맡으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갑자기 뭐 주부생활 35년 하다가 갑자기 선언장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갔더니 그 일심행이 그냥 선언장 해라 이래 됐단 말이죠. 나 선언장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법문 제일 첫 시간에 한 게 아이고 난 노래방 뺏게 마이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중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가정에서 그냥 주부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대중 앞에 서게 됐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 소임을 맡으라고 한 때부터
여기 이 개원을 할 때까지 개원식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선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 선원장이 제일 먼저 이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개원할 때까지의 그걸 늘 고민을 한 거야. 보림선원, 서울선원이 이 원이 뭐냐 말이야. 원이 무엇이고 늘 자나깨나 이것이 막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무엇을 내가 제시를 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갈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목적, 목표,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사업가들 이런 거 보면 비전을 제시하라 맨날 대통령 보고도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라 우리 보거든요.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백만자성등 밝히기. 백만자성등 밝히기. 우리의 목적이면서 목표이면서 비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백만자성등을 밝힌다.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어째 해야 되노? 그 다음에 what과 how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 안 그러면 국가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아니면 기업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자선개발이야. 정체성이. 자선개발. 둘째는 청정도량. 세 번째는 인재양성. 특히 젊은 사람을 양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뜻한 선문화. 따뜻한 선문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그러면 어떻게 돼? 따뜻한 선문화면 문턱을 낮춘다. 그리고 상생한다. 이런 또 여기서 따뜻한 선문화에서 나오는 게 또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장 내가 선언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선언의 목적과 목표였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how가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거사품과 새말기로 우리는 백만자성등을 밝힌다. 그러면 거사품과 새말기가 무엇이냐? 먼저 이것이 정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사품과 새말기를 굴리려면은 이것을 어떤 방편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새말기를 굴릴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방법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됐다. 그 다음 지도리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모습 공식 가운데서 이 모습 공식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공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걸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새말기 모임을 한다. 거기서 3년이 지나면 유마 모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 백만자성등 밝히기를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플랜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나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플랜이라는 거는 가다가 자꾸만 그거 되겠죠. 변하는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기는 해도 무엇은 안 변한다? 백만자성등 밝히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테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특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종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산다. 그 집을 산다면은 내 집 마련 이렇게 저도 이걸 다 적어요.
이렇게 10년 전에 저도 집을 샀는데 그 3번으로 서울에서 3번으로 이사 가요. 내 집 마련. 이게 저거 내 집 마련이 뭐야? 큰 테마죠. 그러면은 뭐 내가 가장 이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곳에 이런 형태의 집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형태의 나의 가지고 있는 경제 여력은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 집에 대한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발로 뛰어. 그래서 전부 다 물건을 보러 다녀.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물건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나를 내리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높이를 내리든지 뭐 올리든지 해서 이렇게 맞춰야지 이 구매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무엇이? 내가 이 집 또는 결혼 또는 직업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번이 뭐예요? 1번. 그 1번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그 1번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난 1번 따라가는 거예요. 1번만 따라가면 후회가 없어. 그런데 2번을 따라가면 후회가 돼. 1번 할 걸. 후회가 돼. 그런데 1번 따라가 버리면 2번은 그 차순이기 때문에 1번을 따라가 버리면 설사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부닥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원노트 한번 써보자. 한번 써보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내가 이거를 느끼게 되거든.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거든. 그렇게 하면은 맨날 머리로 무겁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 왜? 원노트만 보면 다 있는데.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내쥐고 다녀, 이거를. 해결할 문제를 내쥐고 다녀. 근데 원노트에 싹 써버리면 머리에 질 필요가 없어. 원노트만 보면 되거든. 이해되시죠? 꼭 한번 써보십시오. 꼭 써보십시오. 내가 우리 젊은이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진정심도 젊은이요. 젊은이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좀 인생 선배로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나이가 20대지만 30대, 40대 가면서 말하자면 그것을 보는 힘하고 이것을 끌고 가는 힘이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바운다리가 자꾸 넓어져요. 그지요? 또 다른 문제들 또 더 많은 대통령은 나라를 다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뚜렷한 이 국가에 대한 목적과 목표, 비전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만자성등을 밝혀. 그런데 만약에 자성등을 밝히는 이 일에 만약에 수많은 그것이 온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외의 모든 이걸 다 포기해버리고 이것만 딱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제가 선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위해 요소가 들어오면
다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딱 자성등 밝힌 하나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싹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가야 바로 간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분만 읽고. 그래서 원노트 오늘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이거를 6개월은 해야 되더라. 그죠? 우리 어디 할 차례고. 드시제. 응? 몇 페이지? 116?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볼까? 제 성강거사님 목 괜찮습니까? 예. 성강거사님하고 그럼 진정심하고 읽어볼까요? 돌도 있고 돌도 있고. 예. 돌도 있고 나무. 잠깐만, 성강거사님이 백광쌤 하시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과 내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의심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공부는 보통 공부하고 달라서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생사니 복이니 무엇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모순놀이 하던 습성이 있으니 좀채 이 말이 고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마 뜻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갈 겁니다. 예, 뜻은 납득이 갑니다만 예, 하나의 진리라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허공의 노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모습이 진짜다. 이 내가 보는 것들이 다 진짜다. 내가 듣는 것이 다 진짜다. 이것이 이미 딱 고정관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늘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쭉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아야 되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한 무엇을 하더라도 나중에 털털 털고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예, 혼자 갑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절대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는 겁니다. 내 성품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물론 믿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망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은 전부 헛것입니다.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청정심을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방금 말한 믿는 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뜻 속에서 노는 거예요. 좋은 인연의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참말로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나가는 데는 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 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까? 허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믿어야 될 자기 성품, 자기 부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미, 자기의 소식은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다른 걸 믿으려 하니 될 턱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이만큼 알았으니 어떻든지 이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사물을 본다면 사물을 보는 듯입니다.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전부 듯이에요. 어느 것 하나 듯을 빼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처에 머물지 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듯을 누가 굴립니까? 예, 여기 일체처에 머물지 마라. 왜? 일체처라는 것은 18개 그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다 이 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전부 그것은 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지금 말을 하지만 말하는 듯하고 살지만 사는 듯하고 죽지만 죽는 듯하고 다 듯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듯을 누가 굴리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 듯을 누가 굴리느냐? 그럼 죽을 때 듯을 죽는 듯 하는 거, 살 때는 살자 이거죠. 사는 듯. 그래서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뭐 아이 키우고 밥하고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뭐 막 이래. 근데 전부 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죽을 때는 죽는 듯이거든. 죽을 때 누가 죽어요? 현실 누가 죽어? 내가 죽잖아, 내가. 근데 그게 죽는 듯이라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굴리지요. 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 파악되신다면 이 이상 설법 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듯, 오는 듯, 웃는 듯, 우는 듯, 잠을 자는 듯, 밥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듯. 듯을 누가 굴리느냐? 여러분이 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굴린다 해도 찾아내지 못해요. 예, 굴려. 우리가 지금 제가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 그러면 나는 말을 하는 듯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듯 하거든요. 근데 잊어버려. 듯을 잊어버려. 왜? 그 모습에 그냥 들어앉아버려. 듣는 듯인데 듣는다 이래. 듣는다. 듣는 모습에 그냥 들어앉고 말하는 모습에 들어앉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듯 말하는 듯 하면은 듣고 말하는 자가 또 듣는 것과 말이 전부 다 둘이 아니게 되는데 근데 요게 참말로 어렵단 말이지. 철옹씨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숨바꼭질 또 한번 해야 돼. 혜원씨하고 철옹씨하고. 자, 이렇게 하면 뭐지? 없다. 응.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자, 철옹씨 없다 있다 진짜 잘하네. 없다 있다를 누가 해? 내가 하잖아. 없다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다 할 때도 내가 하네. 그치? 그럼 내가 없다는 마음도 내가 내고 있다는 마음도 내가 내네. 근데 없다 있다 할 때 나는 잊어버려. 없다에 쏙 들어가고 있다에 쏙 들어가 버려. 없다 있다를 굴리는 자는 없다 있다를 그걸 생각하는 자는 잊어버려. 탁 이것이거든 지금. 그치? 현실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없다. 이렇게 하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없다 있다를 다 굴리는 것이 누구냐? 내라 내. 근데 없다 있다 할 때 없다 있다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 없다 있다를 하는 자를 놓쳐버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때? 없다와 있다는 작용이고, 그지요? 없다 있다를 굴리는 변하지 않는 그 바탕. 그래서 그 바탕과 그 작용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만 이대로 이 자리가 굴린다. 그래서 그 새말기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엇이? 무정물이 몸뚱이를 굴려서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해? 내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보는 건 누가 봐? 내가 본다. 내가 본다. 듣는 건 누가 들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무수히 내용물은 많지. 법문도 듣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듣고 뭐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차 소리도 듣고 뭐 웬 소리 다 듣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누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눈으로 왔을 때는 본다고 말을 해. 귀로 들을 때는 듣는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보는 것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이 자리에 한 자리가 한다. 그래서 그 백봉쌤 법문에 나오죠.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손을 잡아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친구하고 손을 잡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몸뚱이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이 악수하는 데만 딱 들어가 있어. 그지요? 근데 뭐 누가 한다? 한 자리가 이러한 묘용을 나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세월이 좀 지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모든 것이 작용이다. 작용이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공부한다 말이지.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은데 쏙 들어가고 싫은데 쏙 들어가고 좋은데 쏙 들어가고 싫은데 쏙 들어가. 근데 좋다 싫다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거 변하고 할 것이다. 싫은 거 변하고 할 것이다. 있다 변하고 할 것이다. 없다 변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변하고 할 것이다 하는 놈이 있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처음에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줄기차게 오다가 보면 되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